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오늘은 그 물풀의나무하고 들매나무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촬영해 보려고 산으로 나왔습니다. 물풀의나무하고 들매나무를 연속으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나무 다 이 나무 숲에 이렇게 하얀 반점이 있죠. 이런 하얀 반점이 있어서 헷갈려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과도 들매나무도 물풀의나무 과니까요.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물풀의나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풀의나무는 물풀의나무과에 속하는 그 갈립 큰키나무고요. 물풀의 새순은 나물로 먹지는 못합니다. 그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은 들매나무 순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 나무를 비추면서 하니까 좀 작은 나무를 찾아서 잎을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작은 나무가 또 가까이 없네.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물풀의나무예요. 물풀의나무의 어린 나무입니다. 그 물풀의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스름하게 변한다고 해서 물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목질이 단단해서요, 농기구에 자루 같은 그 도구로 이용을 했고요. 뭐 야구방망이나 총의 개머리판 등을 이렇게 만드는데 목질이 엄청 단단해서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수청목, 청피목, 진피 등으로 불리는데요. 물들매나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물들매나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봄에서 이른 여름까지 속껍질이나 그 사철 그 장가지를 채취해 가지고 햇빛에 말려 가지고 약으로 쓰는데요. 약명으로는 진피라고 부릅니다.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쓰고 성질은 참편이고요. 독이 없습니다. 간장과 신장, 대장 그리고 또 쓸개까지 작용을 합니다. 열을 내리고요. 습을 제거하고 청간 명목, 그러니까 간에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동의학 사전에 따르면은 물풀의나무의 그 성분 중에 에스쿨린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에스쿨린은 혈압을 높이고 장 운동을 억제하고요. 혈액 응고작용, 그리고 이뇨작용, 소염작용, 이담, 그러니까 쓸개를 건강하게 하는 이담작용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진통, 진해, 기침을 먹게 한다는 뜻이죠. 거담, 담을 사기는, 가래를 사기는 작용이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뭐 근만성 대장염, 세균성 이질, 위염, 기관지염, 해수천식, 통풍, 그리고 자궁출혈, 장출혈, 어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피부가 그 물고기 피부처럼 비늘이 일어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어린선, 대하, 여성분들의 대하, 그 다음에 설사 등에 쓰입니다. 6 내지 12g을 700cc의 물로 달여 가지고 그 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분말이나 환을 지어 먹기도 하고요. 그 외용 시에는 씻거나 바릅니다. 안구가 충혈된 경우나 안통, 눈의 통증 등에는 그 달인물을 그 정제해서 점안이나 세척을 합니다. 그 주의할 사항은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고요.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드시면 안 되겠고요. 저혈압 환자분들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 물풀의나무 껍질로 스님들의 그 승복을 염색하는 용도로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유익한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풀의나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들매나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초꾼의 목소리가 자꾸 작다고 하셔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다 보니 핏대가 섭니다. 잘 모쪼록 잘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매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짠 하고 들매나무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지금 달려왔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약초꾼이 이 나무는 들매나무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나무가 워낙에 키가 커서 한 5m 이상 저 하늘 높이 있어서 촬영이 불가능해 가지고 낮은데 큰 나무가 없는가 봤더니 바로 옆에 좀 완전히 닮은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를 들매나무 잎으로 잘못 소개를 해 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들매나무가 아니고요, 쇠물풀의 나무예요. 쇠물풀의 나무. 쇠물풀의 나무의 새순도 들매순처럼 나물로 먹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기도 하고요.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풀의 나무하고는 잎이 다르게 생겼어요. 잎 숫자도 다르고요. 그래서 약초꾼이 순간적으로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매곡가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촬영을 나왔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들매곡가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물풀의 나무하고는 다르죠. 자, 물풀의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들매나무 숲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들매나무도 요 주변에 작은 게 있을까 하고 그때 작은 나무를 잘못 찾아가지고 제일 작은 나무가 요 나무네요. 이 나무인데 이게 또 참 촬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주변에 아마 들매나무가 자생하는 걸로 봐서 요 주변에 좀 찾으면 좀 작은 나무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나무를 찾아가지고 다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키가 작은 들매나무를 찾아냈습니다. 약초꾼이 촬영하기에 아주 적당한 위치인데요. 저 길 건너로 보이는 저 큰 아름드리 나무가 들매나무입니다. 이 유목이고요. 이번에는 유목도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촬영해 올리게 됐습니다. 이 들매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갈립키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전국적으로 자생하지만은 흔하게 보이지만 들매나무는 깊은 산에 이렇게 골짜기에서 뭐 간혹 이렇게 보여지는 흔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몇 해 전부터 산림청에서 조림을 많이 한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풀의 나무하고 들매나무의 교잡종인 물들매나무라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들매나무는 지리산 반야봉에만 있다고 하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초꾼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들매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떡물풀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름 보면 올라오는 새순에 반들반들 윤기가 있죠. 새순을 들매순 또는 들미순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고요. 고급산 나물로 칩니다. 옛말에 지리산 자락에서는 두릅 팔아서 들미순 사 먹는다고 그만치 맛있는 나물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많아서 밀원식물로도 아주 좋은 나무고요. 물풀레와 마찬가지로 목질도 단단해 가지고 가구재나 이렇게 공예품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풀레와 마찬가지로 껍질도 염색 재료로도 이용이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들매나무도 약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뿌리를 채취해서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쓰고요. 약명은 수곡유피라고 부릅니다. 수곡유피. 껍질이나 잔가지를
대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청열 해독, 열을 내리고 독을 풀고요. 지혈, 진통, 이뇨, 풍습 제거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물풀이와 약성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열로 인한 그 눈의 충혈, 수별로 인한 뭐 배탈, 옛날 그 이질 같은 그런 어떤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6 내지 12g을 700cc의 물로 달여 가지고 그 반으로 나뉘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근래는 그 묘목을 일반인들이 많이 생산을 해서 인터넷에 이 묘목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수종들은 자꾸 증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그 반가운 일이죠. 들매나무를 대량 이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들미순을 상품화 한다면 그 봄철에 그 이 도시민들의 그 식탁을 고급스러운 산나물로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묵나물로 해두면은 뭐 사철 즐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들매나무의 그 효능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 들매나무 잎하고 쇠물풀의 나무 잎하고 물풀의 나무 잎 세 가지를 한 자리에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모아서 분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잎 숫자가 가장 많은 게 들매나무. 들매나무는 일반적으로 보통 한 90%는 11개짜리인데 최대치가 17장까지도 달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쇠물풀의 나무인데 쇠물풀의 나무는 최대치가 9개까지 5개에서 9개까지 달리고요. 물풀의 나무는 5개부터 7개까지 달립니다. 그 최대치가 7개고 그래서 7개, 9개, 17개까지도 근데 17개짜리는 약초권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무도 최대치가 11개에서 거의 11개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11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약간의 뭐 17개까지 가는 것은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잎을 다 모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한 자리에 잎을 모아 봤습니다. 약초꾼이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잎을 모아 봤는데요. 자, 들매나무는 보시다시피 아유 그 사이에 잎이 좀 시들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대가 17개까지도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99%가 11개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들매나무의 뒷면에는 잎맥에 털이 없습니다. 잎맥에 자, 요거는 물풀의 나무인데요. 물풀의 나무는 요 잎 뒷면에 이 잎맥에 주맥에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아까 그 약초꾼이 그 들매나무 옆에 있던 물풀의 나무 쇠물풀의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쇠물풀의 나무로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들매나무는 이미 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이 잎들이요 전부 물풀의 나무입니다.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잎이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9개가 있는 바람에 약초꾼도 지금 쇠물풀의 나무가 아닌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 물풀의 나무는 5개부터 7개까지가 달립니다. 라고 늘 알고 있죠. 자, 다 7개입니다. 7개인데 요거는 9개예요.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9개입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요 쇠물풀의 나무가 아니에요.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 전부 둘, 넷, 여섯 가지가 전부 물풀의 나무의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잎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약초꾼의 사견으로는요. 자, 보십시오. 각종 문헌에는 물풀의 나무는 잎의 모양이 계란 모양이거나 바소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잎 뒷면은 잎 가장자리에는 물결 무늬의 톱니가 있다. 다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요. 뒷면에 잎 뒷면에 그 주맥에는 털이 있다. 그대로 다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잎 뒷면의 색깔이 달라요. 자, 이 9장짜리는 잎 뒷면이 흰색입니다. 흰색빛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요 약간 연하지만 나머지는 또 역시 흰색이 돕니다. 근데 이 녀석도 뭐 흰색이 돌았다고 좀 쳐줘도 약간 좀 부족함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녀석은 9개짜리는 보시다시피 색깔이 다르죠? 흰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쇠물풀의 나무로 약초꾼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왠지 찜찜한 것이 잎이 9개이고, 자, 뒷면에 역시 그 쇠물풀의 나무도 뒷면에 그 주맥에 털이 있는 건 뭐 같다고 하니까, 근데 쇠물풀의 나무는 잎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그 톱니가 없어요. 없어야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녀석도 그냥 물풀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든 자료에 물풀의 나무가 5개부터 7개까지 잎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9개까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이 녀석도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전부 물풀의 나무입니다. 근데 이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 물풀의 나무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다른 모양을 띱니다. 이 물풀의 나무하고 이 물풀의 나무를 어찌 같은 나무라고 같은 품종이라고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의 잎만 가지고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풀의 나무 종류 중에서 쇠물풀의 나무는 좀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얀 꽃이 피는데요. 쇠물풀의 나무가 다른 이름으로는 존물풀의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맨 끝에 게 약간 의심이 가긴 하지만 전부 물풀의 나무로 약초꾼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숙제가 남네요. 자, 이 들매나무는 오늘 확실하게 들매곡가님 덕분에 약초꾼이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물풀의 나무하고 들매나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